네, 안녕하세요. 구 안녕하세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바로 일주일 만에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예. 기쁘네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별일 없으시고요? 우리는 저 스프링 브레이크여 가서 스프링 스프링 브레이크. 브레이크여서 좀 그래도 뭐 스프링 브레이크에 일주일이라 뭐 밀린 일 하고 뭐 또 우리는 그 음. midterm grade가 있어서 요즘 많은 대학들이 그 그레이드를 예전에는 다 파이널까지 다 하고서 마지막에 뭐 A, B, C, D 이렇게 주잖아요. 그치?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지. 요즘은 많은 대학들이 그 중가운데 midterm grade로 또 서밋해야 돼. 이 중간 그래요? 평가 그거를 그냥 어. 무슨 성적만 매겨서 학생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음. 그거를 거기 뭐야 그 enrollment 서비스에다 그걸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줘야지.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A, B, C, D 이렇게 매기기가 힘드니까 인제 음. 뭐 pass fail 정도로 satisfactory 음. 뭐 음. unsatisfactory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뭐 바빠 이런 것도 줘야 음. 되고 그 어 미 요즘 미국 애들 공부 잘하나? 백인 애들? 어? 잘하기는 점점 읽기 싫어하는데 그 점점 이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좀이라도 좀 약간이다 지루하다 싶으면은 어.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질 않고 딴짓을 한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테크놀로지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특히 그래요. 유튜브 그러니 극우 젊은 아이들이 보다 이렇게 자극적인 거는 이 민주 진영이 아니라 이 극우 음. 세력 쪽이 굉장히 자극적이니까 일로 그렇죠. 자꾸 독박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아. 아니, 그 근데 백인 애들은 내가 초등학교에서 이래서 알잖아요. 그럼 어. 얘네들은 킨더부터 뭐 크리티컬 라이팅 어피니언 라이팅이라고 그러죠? 크리티컬 음. 라이팅이 아니라 어피니언 라이팅을 시켜. 그러니까 그렇지. 되지도 않은 인제 주제를 가지고 쉽게 인제 I 어. think the reason 요건 포맷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충분한 리딩 없이 이게 opinion writing을 시키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그러게.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아니 아. 킨더부터 시키는 그러니까 애들이 말발은 굉장히 이제 어. 좋아지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 생각해요? 백인 애들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말발은 좋지 않아요? 그냥 아무 예. 그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다 어.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은 어. 한국도 모르겠어. 한국도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는 뭐 초등학교 아니에요. 때부터 음. 그 토론식 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지. 그런데 이제 음. 내가 이거 하면서 단점이 느낀 뭐야, 거는 단점? 단점은 뭔 것 같아요? 직접 느낄 거 아니야, 애들. 단점은 머리가 너무 졌는데 적어도 단점. 토론을 하려면 그 어. 기본 지식이 알아야죠. 기본적인 있어야지. 그런 어떤 그 어. 컨텍스트와 그 주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걸 정확한 이해 없이 이게 어. 토론 뭐 이런 걸 하면 예. 완전히 딴 얘기들을 하대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그게 뭐 그렇게 된단 말이지. 누구나 어. 다 배우지 않아도 의견 개시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 이해 이상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만 쭉 막 얘기하고 이게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저거는 트럼프네, 트럼프. 트럼프지. 그 어. 아이들의 그 지금 아. 점점 그 테크놀로지 영향 때문인지 이 집중력 그 스팬이 attention 집중력. span이라고 인제 보통 음. 얘기하죠. 그 집중력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 아, 옛날에는 뭐 15분 뭐 이랬다가 이제는 5 분도 안 돼요. 그냥 그래요? 그럼 그 강의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니야, 옛날이랑 같이. 아니야. 그 강의 요즘은 어. 무조건 그냥 옛날처럼 선생님이 와 가지고 막 강의만 하면 애들 불편하고 막 한 그러잖아. 5 분도 안 돼서 다 딴 생각하거나 못 들어 그거. 아. 끊임없이 어. 참여하게 해야 돼. 아. 이러기 위해서는 디스커션 토픽을 해 가지고 자꾸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음. 여기에서 인제 이 충분한 이런 그 지식 없이 그 배움 없이 그냥 음. 인제 이걸 자꾸 이렇게 아, 의도를 하게 돼,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참여하기 위해서. 어차피 계속 지식을 넣어 준다 하더라도 이게 어. 효과가 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해 어. 가지고 이렇게 듣는 그런 시대가 아이, 아니거든.
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적절하게 이거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책을 읽고 좀 대내이고 그 그렇지. 소위 말하는 화이트헤드의 합생, 그렇지. 합성처럼 그렇지. 필요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또 그걸 말한 걸 가지고 또 라이팅까지 하면 맞지. 금방통하잖아요. 그러지 근데 않고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그냥 막 퍼붓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요즘 애들은 읽질 듣는 건 않아. 어때? 이게 듣는 거. 글을 이렇게 어. 잘 읽질 않는다고. 음. 그러니까 죄다 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어디서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이렇게 이 어. 유튜브에 분명 공헌은 도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렇군요. 우리가 인제 예.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홈 케어라든가 이렇게 고치는 거 이렇게 음. 딱딱한 거 너무 인제 공헌도가 높죠. 굳이 옛날 같으면은 음. 플러머라든가 누구를 핸디맨을 불러서 할 것들을 이게 음.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걸 따라서 해 가지고 성공적인 경우도 많고 난 그런 공헌도는 아주 높게. 근데 어. 인제 인문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하도들 아주 피상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가니까 뭐 1분 이해, 뭐 2분 그 이해 그런 것도 그렇지,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 토론 같은 거 뭘 한다 그럴 때 책을 읽고서 와 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봐 음. 가지고 그러면 그거 갖고서 또 그냥 다 많이 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애들이 그거를 이게 거기에서 완전히 성격이 나뉘어지는데 어.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렇게 참고로 하는 형태가 그런 성격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애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좀이라도 좀 그래도 어. 그나마 거기서 깊이 생각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음. 음. 읽기는 싫어해도. 그런데 음. 이 관종들이 있어, 관종. 관점. 관종들이 꽤 많아. 뭔가 이래 가지고 1대1 로는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많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어. 연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애 특히 미국 애들 많아. 거기서 의외로 많지, 또 그러니까 미국은. 관종들을 관종끼들 음. 이런 애들을 유튜브에서 보고서 그냥 막 다 음. 아는 것처럼 그래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음. 관심도를 받는 이런 스타일 애들도 있고. 우리 아. 왜 그러잖아. 옛날에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다들 다 누가 그랬더라? 옛날 국회의원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음. 이렇게 친구 친한 먹지. 척하고 친한 척하고 그런데 근데 이게 카메라만 돌아가면 그렇지. 죄다 다 연기자가 된다잖아. 예. 그리고 인제 진영으로 확 나눠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관종기 참 예. 예. 하여튼간 이 미국도 퍼블릭 에듀케이션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써 왔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예. 엄청 돈을 써요. 지금 내 초등학교 다녀보니까 인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이 미국만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남자애들이 더 심하다면서요. 뭐가? 그런 어텐션 하는 게. 그렇지. 남 남자애들이 더 짧지. 어? 왜냐 게임만 하고 집에 가면 게임만 한대요. 근데 여자애들은 어. 일단 대학생도 그래. teen도 물론이고 내가 볼 때 20대 정도까지는 음. 여자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사고가 더 깊고 더 넓고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이걸 자꾸 성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딱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나와요. 그게 더 성숙돼 있단 말이지. 그거는 성숙해 또 많은 있죠. 여자들이. 진화학자들이 또 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인제 40 대, 50대 가서는 인제 거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 이상하게 10 대, 20대 요때 참 이게 하여튼 그래요. 배움에 그래서 있어서는 여자들이 더 그런 좋은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지. 그래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 더 심해졌대요. 심해져지. 예. 더 심해져 가지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제 미국은 인제 다 크면 따로 나가는 게 약간은 그 컬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자애들은 그래도 인제 많이 나가는데 많이 나가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집에 있는 진짜? 경우가 집에 많아요. 있대? 그래서 그게 큰 문제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버클리나 캘리포니아는 애들이 그냥 말이 하나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stupid해지지. 거기는 그 메디컬 퍼포스뿐만 아니라 어. 그냥 구입해서 담배처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냥 그런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우리 남자들이 권투도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 요즘은 이제 권투 갖고도 격투기로 가야지 그냥. 남자들이 약간 stupid하고 이종격 근데 이 또 MMA. 스트레스도 잘 받잖아, 남자니까. 음. 대마초 피우는 거지. 그러면 좀 릴렉스해지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건 나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20대, 10대 때 하면 이 프리 뭐지 이게 전두엽? 전전두엽이죠. 예. frontal 예. lobe. 프리프론털. 어. 프리프론털. 어어. 그 기능이 전전두엽이 기능이 발달이 30대까지 되는데 30살까지. 근데 어. 20대에서 10대 때 이게 발달이 안 된대. 안 된대? 어. 어. 그러니까 약 같은 거 있잖아. 술이나 뭐 그런 거 그게 많이 또 마시면 나중에 예. 굉장히 그 뇌 기능 상실해 가지고 파킨슨 뭐 치매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근데 영향. 뭐 그 예를 들어서 코케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자극적인 약물들 있잖아. 정말 나쁜 약물들은 음. 인간성이 좀 안 좋아지는데 음. 근데 인제 대마초는 그냥 stupid해지니까 해는 안 끼치지 남에게. 음음. 펜타닐이나 그런 거 있잖아. 좀비 마약이라고. 근데 그런 거는 대마초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꽤 되던데. 굉장히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리서치가 많이 나와요. 다시 그래서 또 그래? 음. 그것도 중독성이 있고 음. 그리고 두뇌 발전에 굉장히 안 안 좋고 좋대.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실험이 된 거 아니에요. 효과를 음. 찾은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리서치 음. 페이퍼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의학 효과에 있어서 뭔가 뭐 굉장히 아니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나이 뭐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런 효과를 거의 많이 15년 전에 여기 지역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음. 70대 노인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의료로 인제 마리화나 합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너무 음. 좋아하더라고, 인터뷰 기사니까. 왜냐면 음음. 자기가 몸이 아픈데 그 마리화나를 하면 페인 인제 나이가 들면 페인들이 많잖아, 몸에. 그러니까 그거 하면 페인이 경감이 되니까. 그리고 그 일반 그러니까 헤로인계 그 페인킬러는 사이드 이펙이 많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사이드 이펙이 없거든. 거의 없다고 보면 음. 돼요. 음. 그러니깐 사실 행복이란 거는 고통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음. 아니 고통이 있으면 행복이 아니잖아. 음. 온몸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음. 루마티스 관절염에다가 뭐 음. 통에다 근데 어르신들 그러다가 불행하게 말년을 좀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음. 불행하게 죽는 건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마리아나가 정말 필요한 거죠, 음. 그들에게는. 그 노인들에게는. 근데 지금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레크레이셔널로 음. 레크레이션 party 드러그가 됐으니까 술이랑 같이 마셔요. 음. 하이가 되니까. 릴렉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이랑 같이 마셔서 어. 그 머쉬룸 알잖아요. 머쉬룸이란 게 있는데 그 매직 머쉬룸이란 게 있어요. 음. 사이러신 그 성분이 있는 건데 그거 원래 그거는 이제 종교 의식에 사용했던 거예요. 고대. 음. 그거 먹으면 신을 만나거든, 신. 우주를 만나거든. 근데 이 캘리포니아가 그것도 인제 디크리미널라이제이션을 시키려고 그러고 우리 버클리에서는 디크리미널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어. 범죄와. 우리 버클리에서는. 버클리가 음음. 굉장히 그 리버럴하잖아. 근데 음.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인제 또 파리 드러그가 된 거야. 그거 머시룸 하면서 술 마시고. 음. 이게 브레인이 메스드 업 되는 거지. 브레인이 메스드 업. 음.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우주를 만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 말기 환자들이 많이 실험을 했거든요. 음. 두렵잖아 죽는 게. 그렇지.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종교적인 효과를 얻는 거지. 그러면 음. 종교가 안 좋은 마약이 마약이 종교가 마약이 대체 그 음. 넷플릭스에 그 음. 레벌레이션스라는 그 한국 그 영화가 나왔거든. 한번 예. 시간 있으면 봐요. 최근에 나온 어저께 나왔더만 재밌어요?
내가 어저께 요즘은 하도 볼 게 뭐 이렇게 넷플릭스 보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게 끝까지 못 보게 되더라고. 이게. 근데 가끔씩 이게 끝까지 보게 되는 게 있어. 그만큼 네. 그 집중도가 좋다는 거지. 그렇게 끌어들이고. 근데 내가 또 인제 뭐 종교학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음. 어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 쫙. 어. 네. 뭐 재미있게 보는 사람은 재미있게 볼 거예요, 그 자기 취향에 음.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음. 뭐 좀 아까 얘기한 비슷한 뭐 그런 건데 그 음. 두 가지 두 부류의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목사가 인제 이게 거기에 예. 인제 범인인데 목사가 음. 이제 자기 어떤 유준열. 굉장히 그 유준 어떤 그 망상 그 두 음.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인제 과거의 어떤 그 트라우마 거기에 음. 통해서 자기 그 동생인가 가만 언니인가? 근데 하여튼 그 형상을 보게 되고 뭐 이런 얘기야. 이러면서 음. 근데 하여튼 그래요. 목사 음. 사이비 소위 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사이비 교주 뭐 이제 그런 식의 그래 가지고 어. 막 그냥 사람도 살인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 또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고 완전히 그 어떤 광신에 인제 좀 빠져 있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막 그 예수의 형상을 보는 거야. 아무 데서나 이게 곳곳에서 예. 그냥 지가 보고 싶으면 딱 이 형상이 비춰져. 이런 어.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럴 이게 수 있지. 실패하고 이거를 갖다가 혼돈을 한단 말이지. 음. 근데 그 마약으로도 인제 그 효과를 얻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마약으로도 얻는 거지. 야. 그 옛날에는 뭐야 그래서 우리 지금 임상 2 단계인가 그거 치료 음. 목적으로 하는 그거를 FDA에서 임상 2 단계인가 뭐 3 단계인가 이미 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면 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이고. 뭐 근데 의료 효과라 그래도 일시적인 거지. 그게 인제 계속 지속이 되면 다 근데 몸이 피폐해지는 거 아니에요? 희한한 게 그게 체험이 음.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오래 간대요. 그 사람 어.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10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어. 6 개월 이상 가고 최소한 6 개월 이상 가고. 음음. 예. 경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리고 중독성이 없는 건 뭐냐면 그 경험을 하면 그게 자극적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재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 그건 없어. 왜냐면 그 경험을 하면 정말 죽는 경험을 이고가 해치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음. 무서운 거지. 그걸 음. 통과를 해야 돼. 음. 그래서 중독성은 없어요. 음. 그러나 뭐 파리 드러그처럼 뭐 술 마시면서 뭐 하면 완전히 아니고 정말 음. 임상용으로 딱 음. 테라피스트 옆에 있고 음.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논문이 계속 발표되는 거죠. 이게 음. 논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미국 메이저 그 대학에서는 다 실험을 하고 있거든. 어. 네. 그래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분 순서로 음. 그 하버마스 이후에 해성같이 음. 이름도 멋있죠. 미셸 푸커. 예. 미셸 하버마스와 푸코 푸커. 아주 두 아. 철학자 어 어떤 참 재미있는 비교죠. 이 두 예. 철학자. 데스커 지난번에 예 하버마스 하버마스를 프랑크푸르트 그 2 세대 하버마스를 까지 했죠.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후에 포스트 모던의 음음. 대명사인 미셸 네. 푸코와의 대결이라고 그럴까? 아 대결. 예. 미시 서로 음. 아주 비슷하면서도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요. 음. 그런데 또 갈라지는 지점도 있고.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이 현 정치 상황 여러 가지 음. 현재 탄핵 미시 예. 전국을 맞아서 전국을 맞았어.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 예. 아주 예. 흥미로운 비교인 것 같아요. 미셸 음. 푸코는 정말 제가 대학교 4 학년 때 현대 철학이라는 그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어. 젊은 강사가 이렇게 현대 철학 가운데서 인제 미셸 푸코도 다루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다뤘어요. 근데 제가 철학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서 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뭐 필수니까 교행 필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근데 하여튼간 참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때 발표 전에 미셸 푸코를 발표를 했던 것 같아. 예. 그냥 대충 뭐 일부 순서에 한 것처럼 쪼끔 아는 지식으로 그냥 말빨 세워서 한 거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나중에는 인제 뭐 광기의 역사 뭐 그런 게 그 제목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 자체는 굉장히 유명했잖아. 근데 예. 너무 어려우니깐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 예. 읽다가 포기하고 그랬죠. 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뭐 미셸 푸코에서 잠시 소개 좀 시켜 주시겠어요? 고 박사님? 미셸 음. 푸코. 예. 20 세기 철학자 가운데 아주 뭐 거장으로 꼽히는 네 인물인데 음. 이게 그 푸코 아까 무슨 책 얘기했더라? 그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뭐였죠? 뭐 감옥의 하여튼 역사? 예 감옥의 역사 뭐 많이 음. 있죠. 근데 담론의 구조인가 뭐. 네 예.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근대성이라는 거 근대하면은 이제 뭐 음. 이성 중심 뭐 이런 흐름의 철학들이 이제 막 등장했는데 이런 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이 푸코가. 음. 다들 그 18 세기, 17 세기부터 막 인제 뭐 불 붙어 가지고 18 세기 칸트 나오고 19 세기 막 헤겔 나오고 한참 다들 다 이성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막 진행한 가운데 갑자기 푸코가 어떻게 보면 찬물을 확 끼얹는 아. 격인데 이게 이 아. 사람 이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허무해진다 그러거나 할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음. 그 이성에 대한 그 음. 그 그 망스 이성에 대한 그 합리성이라는 것들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결국은 믿고 있었죠. 예 이거 믿고 있었죠. 그리고 보다 더 사람들은 인제 보다 합리적인 사회 어. 그러면서 보다 더 이 민주적인 사회 음. 보다 이 시민 사회 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 합리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면서 과학도 여전히 이렇게 만들어냈잖아. 그 네 이성 여전히 우리는 그 꿈을 갖고 있고 또 음. 가져야 된다고 봐요. 가져야 되지. 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뭔가 이 푸코 책을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허무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그 어떤 그런 이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음. 어떤 그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그 이성과 합리성 이런 토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그 허구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권력 음. 관계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폭로를 하는데 야 이게 보면 지금 광기의 지나가는 역사 좀 쪼끔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면에서 광기의 역사 쪼끔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 광기 뭐 푸코의 광기의 역사. 그 광기 정신병자들. 역사 같은 음. 경우 약간 어떤 정신병원 17 세기에 음. 사실상 병원에 우리가 인제 그런 거 보면은 병원들이 소위 말하는 종합병원이라는 거 같은 그렇지. 게 언제 생겼냐.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깊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 그래요? 지금 예. 뭐 병원을 일상처럼 자주 이용하지만 음. 사실 중세 시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다고. 근데 음. 이게 묘하게 중세 넘어서 음. 뭐 르네상스를 거쳐서 이제 근대 사회로 돌아가면서 유럽의 그 계몽주의 그런 사회가 인제 점차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음. 철저하게 그 이성이라는 거, 그 합리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잣대가 돼 가지고 기준이 음. 돼서 이제 그걸로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 버리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abnormal하게 되는 거죠. 음. 비정상이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소위 그랬대. 나는 잘 몰랐는데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면은 음. 앞뒤 맥락이 없대요. 아. 그냥 논리 훈련 이런 거 없대.
우리의 근대성 소위 말하는 어떤 이성 중심의 논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고서 보면 그 사람들 다 지금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 그냥 막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근데 점차적으로 이성과 계몽의 시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 범위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기에 좀이란 그런 그 measure 잣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지. 광인으로서 뭐 이러면서 이제 병원이라는 것들이 그때 또 많이 가둬뒀거든. 정신병원 이런 것들이 멘탈 호스피털이 막 그때부터 막 생겨나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감옥 가둬두고 억압하고 이제 억압하고. 막 이제 그런 형상들이 나오면서 철저하게 그 마녀들도 막 그렇지. 뭐 그거는 이제 중세 시대 때인데 그거는 이제 뭐 하여튼 많이 어떤 그런 광인들도 보면은 이 지금 결국 그 지금 여기에서 푸코가 보는 거는 교육도 마찬가지 같은 선상에서 푸코는 봐요. 그 감옥, 왜? 교육도 한 클래스에다가 가다 두고서 이제 철저하게 주입을 시킨단 말이지. 교육이지. 네, 주입을 시키면은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순한 양이 돼 가지고 따라온 애들은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서 인정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런 루트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사실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권력이 들어가 있는 거야. 파워가라는 게 항상 의학, 교육, 그다음 감옥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이성이라는 잣대로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알고 보면 단순한 진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권력 구조, 이 특정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진짜 그래요. 솔직히 묘한 파워가 이 사람은 권력을 이전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권력, 파워 하면은 힘 이런 거는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렇지. 지금도 많이 강하고 그거지. 힘. 그래서 힘 있는 자는 말이야 법 위에 있고 맨날 인제 우리가 인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 우리 다녀왔구나 많이. 예, 칼 마르크스조차도 굉장히 그런 어떤 사회 철학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권력이라는 게 한단 경제적 측면에서 유물론적 측면에서 이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부르주아 계층이라든가 이런 권력 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는지 뒤엎을 수 있는지 그런 혁명을 통해서. 근데 이 푸코는 이게 권력이라는 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전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유튜브에 보더라도 유시민이 나와서 아주 뭐 요즘 다 그냥 뭐라 그러죠? 뭐예요? 힘을 주잖아 요즘 유시민이 힘을 줘요. 유시민이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라고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tranquilizer 신경 안정제 우리 하여튼 소위 말하는 이게 탄핵 찬성하고 우리가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참 신경 안정제라고 막 불리우잖아.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이게 열받다가도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게 또 안심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안에도 묘하게 이제 그 힘이 흐르는 거야 권력이. 감히 그렇게 되면은 막 그럴 때 유시민한테 비판을 못 해. 비판 못 하지. 아니 자기 경험이 좀 비춰볼 때 유시민 얘기가 맞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감히 이제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거든.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와이프가 유시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내가 약간 유시민을 약간 까듯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 그러게. 그러니까 완전 지식이 엄청난 화려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화려한 지식에다 말빨이 붙으니까 엄청난 권력자예요. 이 세계에서는. 그렇지. 정치 평론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권력자.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무슨 힘을 갖다가 행사해 가지고 독재. 옛날 같으면 권력하면 독재.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연상이 되잖아. 막 힘, 무력. 이게 아니라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아주 박시
여우처럼 이게 탁 스며드는 어떤 그런 형태, 아주 은밀하게. 거기에는 본인도 몰라요. 자기가 권력으로 거기에 권력이 흐르는지. 주체 음. 객체가 다 모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막 흐르는 음. 거야. 거기에는 음.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권력 형태가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권력을 갖다가 너무 억누르고 우리가 그거를 또 혁명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어느 사회든지 근대 사회에서 이 감시와 규율을 통해서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주 정교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굉장히 정교하거든.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제 감옥, 사실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오진이 엄청 많아 사실은. 필요하지. 오진이 많은데 그 안에서 의사의 진단을 거역한다는 거는 반란이야, 병원 음. 안에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 엄청. 의사가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거 작동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야 얘기해 봐 한번." 기분 나빠하시고. 아 다른 의사 만나라고 막 그런다. 음. 여기 벌써 여기에는 그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음. 그리고 그 사람이 환자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실제로 맞기도 하고. 왜 민간 치료라는 게 왜 생기겠어. 네. 예. 그렇지. 그리고 오진들이 많아가 의료 사고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철저하게 그 권력은 관료 제도는 의사를 보호하죠, 그 사람들을. 그렇지. 처벌 안 받게. 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많이 인제 구조가 틀려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내가 인제 여기서 이 아이들 가르쳐 봐서 알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뭐 옛날에 비해서 선생님들한테 뭐 이게 수능하고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는 선생이야. 선생이지. 성적을 쥐고 있고 이러다가 내가 얘기하는데 분명히 아이들 간에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이게 그리고 맞는 얘기도 막 음.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게 뭐 이러면서 이제 쓱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은 넘어가거든. 이런 것도 병원도 그렇고 감옥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푸코 얘기는 이 권력이 아주 미시적인 형태, 음. 이 미시적인 형태로 음. 작동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훈육한다는 거예요. 음. 그 거시적인 형태, 예전에 권력하면은 그 이전의 권력의 패러다임은 어떤 거시적인 형태로 인식이 됐지만 음. 지금은 아주 미시적인 형태로 음. 곳곳에서 뭐 부부 관계, 뭐 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음. 어떤 뭐 토론 관계 이런 데서는 사실 우리가 열린 토론 하지만 푸코한테는 참 출발점이 다르다. 예. 그게 그렇지. 출발점이 서로 다르죠. 이게 이제 출발점이 열린 다르지. 토론해 가지고 쓱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게 권력이 작동하는데 무슨 음. 열린 토론이라는 거는 음.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너무 낭만적인 그런 예 음. 현실적이지 않은 건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 안에서 인제 아 뭐 그리고 그 토론 얘기 나오는데 토론 이제 뭐 디베이트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디베이트 한 다음에 그 의견이 음. 바뀌어져야 되잖아, 청중들의 의견이. 근데 거의 안 그렇죠. 바뀌어진대요. 안 맡겨지지. 자기가 예. 지지하는 사람만 예. 지지를 사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내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는 인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건전성이라는 거 음. 보다 헬시한 거는 우리가 판별을 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인제 그런 것들이 영원한 건 아니니까 그런 가치가. 그런데 지금 뭐 극우 집회로 나눠져 있잖아. 물론 인제 사실 그 탄핵 찬성, 뭐 찬탄, 음. 뭐 또 뭐라 그러지? 요즘 용어 쓰는 게 있던데 찬탄, 반탄 뭐 이런 용어를 쓰대. 뭐 이래 가지고 막 집회가 나눠져 물론 이제 음. 찬탄 집회에 음. 비하면 반탄이라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걸 음. 나눠서 이렇게 막 할 때 그 음. 안에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앞에서 연설하고 그러면은 막 이제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사실 여기에 권력 관계가 있는 거야. 거기에 아. 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권력 관계가 미시적으로 음. 다 형태로 인제 작동을 한다. 이제 푸코에 의하면. 아니 고 박사님 음. 약간은 좀 새는 얘기인데 그 윤홍식 선생이라고 홍익학당의 뭐 동양학 뭐
그런 쪽으로 깨달음 쪽으로 뭐 불교 무슨 뭐 하여튼간 그 천부경 뭐 여러 가지 다 섭렵을 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음. 사람이 홍익당이라고 옛날에 그 대선 출마도 하고 그랬었어. 대선 출마? 대선 출마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지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기가 탄핵 각하나 기각도 틀렸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도 틀렸고 어.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밸런스가 맞으려면 굉장히 음. 이성적으로 막 주장을 하잖아. 탄핵 기각하는 사람들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좀 화려한 논리로 우리 유시민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 까는 거야. 니네들이 정말 그 합리적이려면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정말 잘못돼 있다. 왜냐면 어. 여러 가지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여러 가지 검사 탄핵부터 해서 계속 탄핵을 하잖아. 지금 역사상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한 경우가 없었다. 이것도 국정 내란감이다. 그러면서 양비론을 주장을 하더라고. 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나는 그렇게 봐. 어. 어. 그거는 인제 사실 그 주장은 국힘당에서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거잖아. 계속 주장하는 거고 어. 자꾸 이론적인 탄핵 남발 그러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거부권 남발 아니겠어요? 뭐 아 한쪽에서 탄핵 남발하고 민주당 쪽에서 그렇지. 거부권 남발하고 그러는데 어. 사실은 어. 이렇게 주장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거는 이 접합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는데 음. 뭘 보냐. 도대체 왜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가.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왜 탄핵안을 올리는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고 이 국회의 탄핵 소추가 탄핵 남발이 아니다. 분명히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정했죠, 사실 이번에. 이게 어.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서 이쪽도 이렇게 잘못됐다. 이거는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김건희가 그러면은 그게 김건희의 그런 어떤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검사는 계속 그거를 뭉개고 있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 지금 당했지.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이 검찰의 이 권력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탄핵 소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어떤 합리적인 그런 절차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볼 때도 음. 지금 예전에는 뭐 우리가 권력하면은 뭐 군사 뭐 이런 폭력 이런 억압 근데 묘하게 지금 검찰이라는 그런 법꾸라지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권력 행사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푸코는 그렇죠. 그런 걸 지적한 거야. 그런데 윤석열 이후에 이게 지금 대놓고 표면화돼 버렸어. 이게 완전히. 이게 시민들한테 다 이게 알려지게 됐다 이거죠. 너무 대놓고 하니까. 대놓고 하니까. 이게 음. 엄연히 드러나는데 예전에 이런 식으로까지 갔나? 이러면은 당연히 이건 탄핵감이고 음. 검찰이 대주고 봐주고 또 검찰이 세상에 이런 적이 있었나? 뭐죠? 김건희를 갖다가 소환하는데 거의 소환 받았잖아. 어디 가 가지고 김건희가 원하는 장소 이거 너무 비상식적인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 바로 상고할 수 있다는 법원에서. 음. 심우정이가 지금 하는 행태 봐요. 이건 너무 비상식적 아니야? 이거는 내란 공범이라는 얘기를 자처하는 건데 바로 안 하고 그냥 포기해 그러니까. 버리고 얼마 전에 누구죠? 김성훈인가? 경호 지금 현재 실장 대리하고 있는 사람 경호차장. 이 사람 지금 풀려났죠? 지금 뭐 영장 청구됐는데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안 나타나.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탄핵하는데 탄핵을 남발한다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엄연히 거부권 그러니까 남발이지. 그런 정보를 음. 계속 유튜브한테서 음. 퍼뜨려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짓이 내란죄다. 끄집어내는 죄죠. 윤석열 갖고 왜 그러냐. 예.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퍼뜨리니까 내가 예예예. 예.
그 소위 그치. 뭐 한국에서 깨달았다고 뭐 하는 음. 사람조차 그런 음. 식으로 하니까 내가 좀 어어. 답답하더라고. 이게 지금 어. 거대 야당에 자꾸 인제 이런 자꾸 탄핵을 가만 보면 탄핵은 계속 인제 탄핵을 하니까 이게 뭐 이쪽에서 볼 때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횡포다." 음. 막 이러는데 "패악질." 뭐 이런 용어까지 음. 쓰면서 분명 푸코 우리가 좀 아까 얘기한 그 푸코 시각으로 볼 때 분명히 힘이 거기에 힘이 기울기가 있어요. 민주당은 힘을 사용한 거야. 왜냐 지금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음. 사실 이거는 그 이전에 이걸 당연히 그만큼 탄핵할 만한 그런 소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범죄 형태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은 그만큼 그 다수당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지. 뭐 소수당이면 어떻게 탄핵안을 발의해 봤자 그 통과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힘은 그러니까 푸코는 권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 음. 권력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가면 있는데 이런 거를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그런 사용을 또 푸코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인제 여기에서 보다 이 사람이 더 전진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권력을 뭐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게 제시를 하지는 음. 못했죠. 아니 그러니깐 그러니까 푸코가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으로 인제 분석을 많이 하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인제 정의의 문제 있잖아요, 정의. 우리는 그렇죠. 예. 그래도 정의를 추구하는 음. 동물 아니야, 인간이란 게. 그렇지. 뭔가 예. 옳고 그름 그다음에 예. 아름다워. 근데 너무 심적으로만 해서 관점을 음. 해서 분석을 하면 좀 너무 살벌하게 그러나 인간 생활을 그리는 거 아닌가? 나는 어. 푸코의 얘기는 예. 어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푸코 정의란 뭐야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나는 틀리다고 보지 않는데 푸코가 다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라고 보지 예예. 않는다. 푸코가 아. 다 맞다 그러니까 푸코가 하는 얘기는 맞는데 맞는데. 이것이 이 다가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다. 다시 말해서 푸코로 다 환원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음. 우리가 푸코의 그 권력 구조, 지식과 그렇죠. 권력과의 연계 구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봐야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권력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거를 안다면 그 음. 권력 구조가 어디에도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맹종이라는 거 있죠. 블라인드 페이드라든가 맹목하는 거 말이지. 음.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푸코를 인정을 한다면. 음. 그거는 여기에는 자기가 누구를 따르고 뭘 그럴 때 '아 여기에도 뭔가 권력 관계가 흐르고 있구나.' 이거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음.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신도들이 목사님이 너무 막 은혜스럽고 다 맞고 막 그러잖아. 이거 아마 레벨레이션 봐요. 그런 거 나와. 음. 음.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어떤 뭐 교주 그런 신이 내린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이고 여기에도 묘한 권력 구조가 흐른다. 이런 음. 거를 우리가 봐야 음. 돼. 그걸 의심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하버마스의 공헌이 있다고 봐요. 인제 우리가 뭔가 정의를 음. 얘기하고 음. 어떤 그 다운받았어요. 아. 해외 결정할 때 그래서 인제 푸코와 하버마스는 서로 직접적인 토론을 한 적은 없다 그래요. 음. 그런데 훗날 누구지? 하버마스가 먼저 비판했나 그래, 푸코를. 음음음. 어떤 서면으로 책에서 뭐 비판을 음. 했나. 그러니까 이제 맞받아치는 이런 하버마스가 푸코 사상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 논쟁이 본격적으로 음. 전개되었지. 음. 뭐 그러면서 푸코가 인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모든 음. 지식이 권력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비판적 분석이 어떤 뭐 진리를 음. 말하는지 다시 말해서 뭔가 이런 솔루션도 없고 뭐 해결책도 없고 좀이라도 어떤 방향성이 없다. 당연성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푸코가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도 권력의 산물 아니냐. 음. 뭐 자기한국적인. 이런 어떤 패러독스한 음. 물론 그렇지 아마 푸코도 인정을 할 거예요. 예 거기에 음. 대해서. 예.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봐야죠. 권력의 산물이라는 거. 자기가 음. 인제 그거 또 다른 어떤 권력의 산물을 이제 만들어 내면서
뭐 푸코가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 좋았다 그러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푸코 푸코도 동성연애자였나? 그렇죠. 어? 그렇죠. 에이즈를 죽었지. 에이즈를 네, 죽었는데. 에이즈를 죽었는데 훗날 그 사람 이게 하우스메이드인가 뭐 있었는데 나중에 푸코를 고발하는 게 있어요. 음. 그렇게 뭐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뭐 하여튼 근데 뭐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 근데 그 서구가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그 사생활을 공격해도 그 사람의 학문적인 거는 영원히 그렇지. 남잖아. 근데 한국 어. 같은 경우에는 어우. 사생활이 무너지잖아. 그렇지. 그럼 한국의 것도 무너지는 이게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진영. 서구가 좋은 것 같아, 그런 전통은. 그렇죠. 진영 싸움. 물론 서구도 그거 어. 있어요. 오죽하면 논리학에 있어서 애드 하미님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신공격.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본 주제로 안 들어가고 너는 민주당이니까, 너는 국힘당이니까, 뭐 너는 뭐 성격이 이래 가지고 너는 뭐 이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틀려, 뭐 이런 식의 예. 주장들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거든. 얘가 계속 이렇게 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볼 때 이거는 이게 어. 뭐 이런 거 이게 오류예요. 음. 오류를 이제 다 규정을 하지. 근데 이 하버마스 같은 경우 그 푸코가 이 어떤 대안적인 그 사회적 모델을 이제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사람 같은 경우 음. 민주적 소통이라는 거. 그 합리적, 이 사람은 합리적 소통이라 그러죠. 음. 하버마스는 합리 합리적 소통과 그런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음. 굉장히 이 사람 같은 경우 푸코의 비판은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에 푸코의 이론은 충분히 이 교접점이 있어요. 음. 푸코의 왜냐하면 하버마스라는 게 프랑크푸르트 그 비판 이론의 대가들 아니었어. 지금 근데 음. 얼마니 그 푸코가 비판하는 것들은 그 비판 이론에서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에서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였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할 수 근데 있는가. 근데 모르겠어. 푸코가 보기에 하버마스는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야. 이거를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민주적 소통, 그 합리적 대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의가 뭐냐 이런 거를 우리 비판 이론자 학자들이 뭐 그거를 뚜렷하게 이걸 명시화해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깐 하버마스는 끊임없이 그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는 거를 열어둬요. 그 입장을 열어둔다고. 그런데 인제 푸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적인 그 절차가 그 어떤 권력의 구조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걸 경고를 하거든. 그러면 근데 지식과 힘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과 힘이 거기에 있지. 모든 그러면 지식은.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힘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아 어. 힘 거기서 아니 지식 거기서 지식과 힘의 관계는 뭐 도대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푸코가 생각하는 힘하고는 좀 다른 다른 얘기인데 거야?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푸코 입장에서 볼 때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책을 출판을 작년에 했죠. 재작년에 주역과 정역에 대해서 뭐 했는데 사실 거기에 권력이 없잖아. 우리 저기 나 대학 때 학부 때 김상일 교수님 예예. 그 이론들을 많이 어. 했다고 어. 하고 여 여기에 푸코 입장에서 볼 땐 여기에도 권력 관계가 흐르는 거예요, 힘의 관계가. 무슨 그러면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 때부터 이분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 왔는데 여기에 벌써 힘의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 음. 사실 그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있죠. 소위 말하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거지. 영향을 받은데 그 영향을 인제 푸코는 힘으로. 그런 어떤 파워라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보는 거야. 권력 관계로. 우리는 이제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푸코는 그래서 이 힘이라는 거는 그 권력이라는 건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 음. 그런 영향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뭐 힘이 있나 내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좀 아까 말한 뭐 아까 좀 아까 그랬죠. 뭐 이렇게 지식했지만 힘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 힘이 그런 힘이 아니고 거기에서 스며드는 힘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 그런 힘들이 이게 음. 다 이게 작동하는 거거든.
그게. 음.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을 내놓고 할 때 그 사람들 그 이론 그 후코가 볼 때 그 계보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보학. 예, genealogy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네, 어. 이론이고 그런데 그게 지식의 계보학 계보학이 뭐예요? 어? 계보학이 뭐야? 간단하게 설명해 줘. genealogy 지식의 계보학이라는 거 그 아, 지 지식의 계보학. 뭐 지식의 그 탄생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족보를 따라서 어. 추적해 보면 거기에 힘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거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우고 그래 가지고 그치. 누구한테 계속 배웠지. 미국에서 나는 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 미국에서 뭐 어디 그 뭐 어디 유니버시티 시카고 나왔다 그러면 하면 한국 가 가지고 맨날 그 사람 얘기만 떠들어대. 누가 어디서 배웠다 하면 하버드에서 누구 배웠다 하면 하비 콕스. 이거 이 힘이 거기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제 다들 영향을 받으면서 음. 선생 이렇게 소급을 할 수 있는데 음.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체처럼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 그렇지. 그건 뭐야? 그건 뭐야? 니체도 어. 니체 그 선생이 없잖아. 그냥 나타나잖아. 선생이 없이 그냥 확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아, 니체 그렇지는 푸코가 않냐? 볼 때도 아. 니체가 어떻게 보면은 푸코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준 사람이고 아주 해체주의의 원류라고도 인제 얘기를 하는데 어 니체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지식의 계보학을 따라할 때 이 사람은 그걸 간파했어요. 음. 그 지식 서양사의 그 흐름에서 볼 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라는 거지. 사실 그 주류는 그 서양 철학에서 그 파르메니데스라는 우리가 많이 배우죠. 아주 고정돼 있는 그런 실체 음. 중심주의 음. 그리고 일자 그쵸?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세계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것들 하나의 그 주류로서 막 흘러왔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양 철학은 발전됐지만 반면에 비주류가 있죠. 그 고대 철학 때부터 음. 헤라클레스 여기 리투스. 뭐 헤라클레토스라는 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변화 이런 음.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흐름의 어떤 철학이라고나 할까? 끊임없는 어떤 고정된 실제 라는 거를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어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 사실 이거 비주류인데 분명 니체는 이거를 파헤치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거를 부각을 시키고 싶었던 거라고. 그리고 음. 어떤 그 역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죽이려고 해 왔지만 이런 것들은 죽일 수 없다라는 거. 이 사람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지. 음. 니체도 자기 나름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좀 지나친 거 아니야 푸코는? 좀 영향을 그게 받아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영향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권력 관계는 약간. 어 아. 뗄 수가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음. 관계가 형성이 돼요. 사실 음.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일면 동의하는 게 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psychologically도 음. 그렇고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할 때 왠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 비유에서 그 해럴드 올리버라는 그런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네. 올리버 알지? 올리버 알죠. 해럴드 올리버 바로 어. 있었나? 과목 못 들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올리버라는 이름의 교수는 내가 왜 들어봤어. 네빌 있었고 어. 올리버 있었고 그다음 존 버트롱 있었고 뭐 듣지는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영향받고 그러지만 지도 교수 아니야. 뭐 네. 버트롱이 지도 교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았어요. 음. 받았는데 여기에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어떤 리스폰스라 그럴까 이런 음. 것들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음. 벌써 거기에는 인제 권력 관계가 인제 스며드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조그마한 뭐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음. 그거를 거절을 할 수 음. 있겠어. 음. 이런 거라든가. 뭐 사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인제 그 권력 형태를 그 남용을 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그 맹종을 하는 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 음. 어 종교가 심하죠 그게. 예 예.
와 심하고. 게다가 지금 그 왜 감시와 처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날 그 디지털 시대에서 감시 기술이라는 게 그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 발전 알고리즘 심각. 그 푸코의 권력이 음.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상징이거든. 음. 계속 그 어떤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뭐 그런 거를 또 노리고 네.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파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가는. 그거 독립 못 하 아 그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계속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챗GPT나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예예. 그거에 따라서 예. 예 지금 뭐 혹자는 그것 때문에 뭐 대학교 교육도 공교육도 뭐 다 바꿔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가 음음. 나오잖아요. 예.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정말 지금 영상까지 인제 제공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와. 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AI가 인제 다 하는 거야? 예 AI가 말까지 하더라고. 야 우리 교수가 어. 그럼 소위 말하는 교육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돈을 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할 수도 있는 거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무슨 온라인 스쿨을 얘기했는데 거긴 다 AI를 갖다가 아. 챗GPT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 AI 그 예. 비축만 잘해 두고서 계속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서 나중에는 학위도 인정하고 막 학생들이 듣고서 막 인제 그런 그 형태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온라인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학위를 아니 주고 아니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 여전히 온라인으로 해도 사람이 하잖아, 그 가르치는 거는. 예. 근데 인제 지금은 완전히 AI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야 얘기. 그러면은 뭐 교수 이런 거 다 이제 교사 없어진 교수가 인제 정말 인제 정말 유명한 교수들 뭐 총지휘하는 디렉터식의 교수들 그다음에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코칭을 해 주는 거지. 야 코칭식의 교수들, 선생들. 그럼 많이 필요 없겠네. 근데 그치? 지금처럼.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는 교사가 고등학교까지도 필요하지. 왜냐면 애들 심각하잖아. 예. 고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도 그러니까 알고리즘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도 어차피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도 뭐 결론이 약간 백인 중심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좀 인간은 인간대로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패션이나 여러 가지 열정이 있는 거잖아. 음. 그래서 음.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화려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그 사람을 끌 수 없는 거잖아. 음. 예. 거기서 인제 상하 관계가 권력 관계가 생기는 건데 글쎄 이게 어떤 식으로 AI가 완전한 지식을 잡았다고 인제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완벽한 지식을. 근데 이게 우리도 이제 교육에서 점점 AI 모델을 사용을 해요. 그 음. 온라인 수업에서 그 소스도 밝히고 뭐 하는데 나 지금 인퍼슨 클래스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인퍼슨 엄청 많아. 왜냐하면은 그 얘기 들어보면 온라인 수업 AI 이거 벌써 질려 가지고 질려 가지고.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얘들이 더 이게 직접 맞닥뜨려 가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처음에 막 온라인 막 그럴 음. 때는 뭐 그랬다가 오히려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지던데. 이게 다시 근데 이렇게 복귀하는 회고하는 뭐 이런 것들 근데 교수나 음 선생들의 권위는 그치.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뭐 많이 줄어들었고 그럴 거야. 그 뭐 그런 건데 근데 여전히 푸코식의 음. 지식, 권력, 연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영원히 그런 없다. 구조예요. 서로 이게 독립하고 안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음. 그런 억압적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세하게 행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이게
뭐든지 미세하게. 그런 예. 권력 형식을 미세하게. 예. 이게 솔직히 그래. 참 어떻게 보면은 허무하지. 이게 어떻게 어. 생각해 보면은 그 뭔가 이 어떤 '그런 거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음. 참 어떻게 보면 출구가 이게 안 보이잖아. 근데 푸고이에 하면 이거 뭘 출구를 찾지 말라 이거야. 이거를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담론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인제 푸코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음. 푸코는 거기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윤석열 정부 그 국힘당 막 이게 지금 같이 공범으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렇지. 뭐 내란 공범이지 뭐. 유시민이가 얘기하던데 박근혜 어. 때랑 극렬한 차이가 극명한 차이는 이 윤석열의 공범이 너무 많대. 곳곳에 그러니까 숨겨 있잖아. 예 지금 검찰, 사법부 그다음 저기 군부 게다가 경찰도 그렇고 그다음 국힘당 이게 공범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박근혜는 완전히 뭐 문고리 3 인방하고 뭐 최순실 뭐 이건데 여긴 너무 많아서 게다가 극우 뭐 같이 영치까지 유튜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묘하게 이 억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법, 검찰, 언론 또 언론도 있지 또 그리고 여론 조작 막 명태균 뭐 사건부터 해 가지고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세하게 권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이 검찰과 사법 시스템을 장악을 해서 그 어떤 합법성을 내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통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단 말이에요. 구축해 왔단 말이죠 이게. 이게 지금 완전히 아주 이게 드러나는 건데 나는 아주 푸코가 여기서 100% 이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서 전 정권 탓만하고 그 반대 세력 정적 제거 이재명 오로지 이재명 제거 이재명 오로지 이재명 이거지 뭐. 그래서 끊임없이 그 법적 제거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하고 그 와이프까지 뭐 조국 그 전부터 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이게 힘든 게 옛날 군부 독재 때하고는 다른 군인들은 그래도 이게 딱 단순한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딱 처벌하면은 또 이게 따르잖아. 이 명령복종한 게 아니야. 이게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법적인 이 법꾸라지들 이 법적 억울하지. 어. 정당성 그 담론을 또 활용을 해 가지고 자신들을 갖다가 정의의 수호자로 이게 포장을 하면서 음. 그러니까 뭐야 이 극우 세력들이 또 그걸 또 거기서 합류해 가지고 같이 이게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는 그럼 어떤 철학 가운데서 이 나는 이게 한국 사회가 통치가 돼야 될까? 몰라요. 지금 이 아니 보수 그러니까 사람들 유시민이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그랬다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랬다고 똑같이 하면 안 된대. 그러면 그 피해 보복의 역사가 반복이 되니까 이재명은 새롭게 정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어? 그러니까 후보 여전히 권력 관계 이재명이 그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여전히 인제 권력 관계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다. 맞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전의 패러다임과 달리 억압 방식과 달리 또 다른 식의 구조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그 지금 사실 보면은 얘기하는 지금까지 인제 취해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종북 뭐 좌파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공산주의 막 그 조작된 거 막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여전히 국민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 사고하도록 길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허구적인 위협하고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들 공포 막 이런 것들에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과연 모르겠어요. 이재명 워낙 그 탤런트가 많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토론하는 이재명 것도 그렇고 아주 근데 말을 또 아주 명확하게 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 하는 말을 보면은 뭐 애매모호한 그런 어법이 없잖아. 근데 그리고 말도 빠르면서 명확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솔직히 드문거든. 이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그게 재주들이 옛날보다 더
더 발달 이게 발전했다. 근데 가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공급기가 옛날부터 나는 음. 옛날부터 그랬다고 보는데 아주 그 시원시원하게 핵심을 찔러 가지고 말 잘하고 그런 건데 이런 장기를 살려서 나는 인제 여기에 인제 푸코와 하버마스를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인제 음. 이게 뭐냐면은 하버마스는 끝까지 그 합리적인 민주주의라는 거를 포기를 안 음. 했거든. 근데 이럴 때 시민들이 그 끊임없이 그 열린 토론의 장을 아마도 충분히 이재명은 그거를 장려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네가 볼 때 윤석열은 그걸 막아 왔지. 그리고 그렇지. 기자회견까지도 심지어는 피하고 말이지 막 그랬지만 당연하지. 어. 그 열린 토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 어떤 실용주의 노선이 강해서 절대 음. 자기가 좀 자기의 그 유불리를 따라서 토론과 합의를 거부하고 막 이런 사람 절대. 음. 막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래요. 아유 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될까? 걔네들이랑 합리적인 토론이 될까? 근데 그러잖아. 너가 그랬잖아. 이재명하고 안 어느 돼. 적도 이재명하고 토론을 하면 이게 어. 다 자기 이재명 편이 된다고 심지어 지금 정규자하고 조갑자까지 다 넘어왔어 지금. 예. 그게 지금 그 상상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그 노무현이 토론을 잘했잖아요. 토론을 말 잘했지. 준비했고. 그런데 노무현은 이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니까 사실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 문제점은 뭐냐면 지지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특정 사람을 지지한다. 그럼 포기를 안 해요. 아무리 편이 토론을 잘한다.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 그런 걸 좋아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좋아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음. 많이 인화력도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그랬죠. 예. 옛날에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는 못 봤는데 인제 물론은 더 나이가 벌써 60이 넘고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따뜻함까지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인제 갖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공개적 토 형 아니 고 박사님 공개적 토론을 하잖아? 그러면 그 이 아까도 고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종들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래. 관종기들 관종기 발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공개적 토론이 아니라 한 음. 사람씩 만나 가지고 음. 그 합리성과 그다음에 음. 인화력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음. 그런 정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네.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 하든지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그런 음. 것들 그 어떤 민주적 포기하면 안 토론 돼요. 뭐 합의 이런 것들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음. 지금 이재명이 음. 인제 그 다시 말해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 음. 공론장이라면은 뭐 공론장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되살려야 되고 검찰과 극우 언론들의 지배는 확실히 견뎌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다시 돌아오면 안 그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견뎌야지. 예. 음.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잖아. 아니지. 이재명 자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실 이거는 정리해 줘야 돼요. 검찰청 해체 사실 우리가 음. 다 봤잖아.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거는 뭐 검찰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해체 각오로 가야죠. 그리고 기소청으로 하면 돼. 음. 이거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더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기소청으로 하고 그 권력을 너무 비대화해 왔기 때문에 음.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그런 남용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들의 그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건데 이게 막 힘이죠. 분명히 권력 행사를 할 때는 해야 되거든 지금. 사실 그거 하라고 또 표를 준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인제 투표를 한다면. 그런 게 굉장히 크죠. 이게 음. 뭐 다 이거 많은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그래. 윤석열 정권하고 국힘당 하는 거 이런 것들 반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게 결국은 음. 그러니까 의사소통 파괴하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은. 음.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갖다가 반대쪽으로 가면 음. 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게 5년 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 사실 음. 이재명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반발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몇 년이 필요하지. 음. 그런데 다시 또 바뀌어봐 이게 추가 다쪽 넘어가면 이게 물론 그렇죠. 국힘당에서도 얼마든 국힘당도 그렇고 이제는 서로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갈 좋은 길이 있으면 같이 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뭐 누구지? 김상욱? 김상욱. 뭐 그 김상욱. 보수긴 하지만 뭐 그 정도 보수라면 이게 사실 그런 합리적 보수 뭐 이렇게 같이 가잖아. 합리적 진보 해 가지고. 이 정도. 근데 이게 나는 모르겠어. 지금 뭐 민주당엔 인재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재명 이후에 할 사람도 사실 난 조국도 그렇고 김경수도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뭐 무슨 수박 형태 뭐 이렇게 했다가도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죠. 뭐 이게 자꾸 뭐 이재명 비판 이쪽으로 처음에 그쪽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방향을 많이 틀은 것 같아. 음. 안 되겠으니까. 근데 뭐 정치인이다 보니까 빠른 판단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쪽도 아직 젊으니까 김경수 같은 경우. 그렇지. 예. 뭐 인재 충분히. 예. 그다음 대권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